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 4일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요게 있었잖아요. 나무이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무이사 제10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무이사 제10회 시험이 있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수가 응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10회 시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이사 1회부터 10회까지 이번 4일 전에 10회까지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차가 언제였냐면요. 9회랑 10회였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1, 2, 3회는 제외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외하고 4, 5회, 6회 이 녀석들 21년도에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7회, 8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자, 그 다음에 9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작년이죠. 자, 그 다음에 10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년도 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좀 달라졌나요? 1년에 시험을 3번 봤었는데 지금은 1년에 시험을 한 번씩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번 볼 때랑 한 번 볼 때랑 문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부터 10회까지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몇 회차일까요? 4회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난이도가 가장 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5회차였어요. 보시면은 4회차 때 문제를 좀 약간 어렵게 냈는데 합격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측에서도 약간 당황한 거죠. 그래서 5회차 때 엄청 쉽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자 수는 맞춘 거예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합격자 수는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어요. 1년에 시험이 3번이 치러졌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 9회차, 10회차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1년에 시험을 한 번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난이도를 평이하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고요. 너무 쉽게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회차, 10회차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하루에 4시간씩 공휴일 다 공부하고 모든 날 다 주말도 다 포함하고 공휴일 뭐 포함하고 뭐 국가에서 쉬는 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3시간에서 4시간은 무조건 하루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무조건 공부한다고 했을 때 6개월 봅니다. 6개월. 필기만. 이 1차 시험만 약 6개월 정도 봅니다. 6개월 정도 보는데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공부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시험은요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대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취득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3, 4시간씩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 약 6개월 정도 만에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자, 그렇죠. 어쨌든 그건 그러하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그래서 이 10회차 시험이 중요하니 이 10회차를 정말 한번 완벽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 해설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모두에게 오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그 막연함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10회 시험은 2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서. 자, 두 번째는 개괄적. 이걸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 기본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고 나무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카페에 들어가겠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저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글을 올리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댓글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댓글로 뭐라고 다시냐면은 기본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진짜 기본서대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건가? 왜? 기본서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논문이라든지 뭐 기고문 막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5회에서 9회차 5회에서 9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전부 다 싸그리 다 해가지고 기본서랑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90% 정도 이상 90%에 거의 가깝게 90%에 거의 가깝게 기본서에서 출제가 되더라. 실질적으로.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진짜 기본서가 중요하구나. 그걸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번 10회도 과연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에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개괄적. 개괄적이란 말이 있는데 개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수목해충학의 기본서거든요. 수목해충학의 기본서 내용이 한 요 정도라고 볼게요.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 내용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된다. 즉 기본서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기본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리학, 생리학, 토양학, 핵충학, 기본서, 이번에 10회에서 나온 것들을 기본서랑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기본서에서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병리학, 생리학, 토양학은요. 90% 이상이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기본서에서도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맞추실 수 있었어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64%, 해충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약 25문제 중에 9문제 정도가 이게 기본서에 없었어요. 요 기본서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기본서에서 나오질 않았다. 이 9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공부했고 잘 알고 있고 자연스러운 이 교재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어쨌든 해충학이 굉장히 어려웠고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놨습니다. 근데 관리학을 굳이 따지자면은 관리학도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어요. 이번 10회차에서 관리학도 쉬운 난이도에 속했습니다. 솔직하게. 자, 그러면은 이런 핵심,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기본서만 봐도 합격할 수 있는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합격할 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냥 기본서 보시면 돼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본서를 다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첫 부분 봐서 이거였구나 이해했어도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첫 내용 뭐였지?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핵심 내용 등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봐도 이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서의 종류 이거는 좀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는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목생리학 이경준 교수님이 쓰신 거 요거 향문사 거 향문사 3 향문사 토양학 수목병리학 그 다음에 요거 수목해충학까지 이렇게 기본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나무의사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되냐면은 이 기본서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이겠죠.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또 출제가 되더라. 수목의학이나 여기 삼고 산림보호학에서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권은 적어도 내가 나무의사 수험생이라면은 이 6권은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6권을 구비해 두시고 처음부터 이 교재들을 읽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찾아서 공부하실 분들은 혼자서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요약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 계속 이 상태로만 계속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요약 노트를 자기만의 언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기본서 종류 말씀드리고 이 수목관리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지금 여기 기본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수목의학이나 산림보호학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뭐 비생물적 피해라든지 수목관리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농약학과 법령 파트가 또 있어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령 보시면 되시고 농약학 같은 경우는 제가 농약학 할 때 언급을 드릴 겁니다. 농약학 보시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작용기작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의 제재라든지 이런 거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데서도 나오게 됐어요. 이 관리학 같은 경우만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목 관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내신 기고문, 그런 기고문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수목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본서 100% 기본서는 아닌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서는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개괄적, 개괄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가져왔어요. 10회차에 나왔던 실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수목해충학 28번 문제였어요. 곤충의 외부 형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였어요. 자, 외부 형태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미를 봤을 때 개미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들. 자, 개미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죠? 더듬이가 있을 거고 여기 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 여기를 가슴, 여기를 배라고 하고요. 가슴은 또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윗가슴, 여기는 가운데 가슴, 여기는 뒷가슴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다리가 어디서 나냐? 다리는 가슴마다 한 쌍씩 납니다. 가슴마다 한 쌍씩. 그다음에 날개는요.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자랍니다. 이게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외부 형태예요.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외부 형태. 머리, 가슴, 배가 있고요. 더듬이가 있고 다리가 가슴에 한 쌍씩 있고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씩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외부 형태적 특성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눈에 대해서 나와요. 이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곤충의 머리를 보면요. 곤충의 머리를 보면은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큰 눈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작은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큰 눈 알갱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큰 알갱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짜잘한 알갱이들이 모여서 큰 눈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팔이나 잠자리가 이렇게 생겼죠, 눈이. 그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요. 난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눈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되는 눈이라고 하고 요걸 무슨 눈이라고 하면은 겹눈이라고 합니다. 겹눈. 그리고 이렇게 혼자 있는 눈이 있어요. 혼자 있는 눈. 혼자 있는 눈은 혼눈이라고 합니다. 혼눈. 혼눈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시세포가 있어요. 시세포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를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겹눈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혼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빛의 양을 감지해요. 빛이 적게 왔다가 빛이 많이 왔다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혼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눈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혼눈은 난눈 여러 개로 채워져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혼눈 여거거든요. 난눈 여러 개로 채워져 있는 거 뭐예요? 겹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틀려서. 1번이 답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문제 풀자고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 풀자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눈을 배울 때 여러분들 나무의사에서 눈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요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난눈 여러 개로 뭉쳐져 있는 게 겹눈이고 그 다음에 혼눈은 이렇게 따로 있다. 요걸 첫 번째로 배우거든요. 그게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날개. 날개는 체벽이 신장되어 생겨난 것이다. 자, 날개는 지금 가운데 가슴에 한 쌍, 뒷가슴에 한 쌍이죠. 이 날개가요. 가운데 가슴, 이 체벽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이렇게 늘어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서 변화가 된 거. 그래서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이 체벽이 신장돼서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날개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더듬이에서 지금 마디에 물어보고 있고요. 다리에서 마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더듬이 배울 때, 다리 배울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이게 무슨 마디로 이루어져 있냐. 이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더듬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더듬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머리에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밑마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마디가 흔들마디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채찍처럼 막 휘둘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채찍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몸에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도 밑마디 그 다음에 도레마디 그 다음에 우리 허벅지 생각하시면 돼요. 넓적마디 허벅지 밑에 뭐 있죠? 종아리 있죠. 종아리마디 그 다음에 종아리 밑에 뭐 있어요? 발목마디 그래서 곤충은 똑같아요. 이렇게 5마디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다리에서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운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 28번 문제에서는요. 28번 문제에서는 눈, 날개, 더듬이, 입들, 다리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를 물어보긴 했는데 그 여러 개들이 다
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28번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일 뿐이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괄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 입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술, 잇몸, 이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 큰 턱 있고 맨 밑에 작은 턱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입술 2개 있고 윗입술, 아랫입술, 그다음에 여기 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입틀에 대해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배운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대해서 깊게 막 나온 게 아니고요.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다. 오케이? 오케이? 좀 느낌이 약간 오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잠자리잖아요, 잠자리. 여러분들. 요게 겹눈. 요게 겹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난눈들이 하나하나 막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 요거. 굉장히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이게 뭐예요? 혼눈입니다. 혼눈.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는 빨리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제10회 시험 기출문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 제10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의 가벼운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즉,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내용만 숙지하고 있었으면은 풀 수는 있었어요. 풀 수는 있었는데 기본서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고 조금 약간 비틀어서 나옵니다. 비틀고 약간 너무 꼰 것도 아니고 아주 약간만 꼬아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병리학에서 세계의 수목 3대 병이 뭐예요? 자,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잣나무 털록병, 그 다음에 느른나무 시드름병, 그리고 마지막에 밤나무 줄기마름병이라고 있습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게 세계 3대 수목병이에요. 세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녀석인 거죠. 병의 중에서. 자, 밤나무 줄기마름병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줄기마름병에 대해서 기본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잔항균에 의한 병해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잔항균에 의한 병해이다. 이 잔항균은 곰팡이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곰팡이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자,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단순 격벽공을 가진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순 격벽공이란 이 곰팡이는 영양기관에 균사라는 영양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균사라는 영양기관은 격벽이라고 해가지고 균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격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 이 칸막이 형태가 잔항균은 단순 격벽공 형태로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잔항균 자체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고요. 이 잔항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못 내긴 줄 아셨죠? 이렇게 살짝씩 꼬아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잔항균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의 가벼운 응용을 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특성 두 번째. 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가 않는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4회차라든지 아니면은 6회차인가 7회차인가 좀 어려웠죠. 그쵸? 어쨌든 그때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이렇게 눈은 어떻고 날개는 어떻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 눈에 대한 내용만 보기가 5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5개가 나왔어요. 5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곤충은 혼눈과 겹눈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혼눈의 역할은 빛의 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겹눈 같은 경우에는 시세포가 있어서 물체를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혼눈만 가지고 있는 곤충에는 말매미 등이 있다. 겹눈만 가지고 있는 곤충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안 냈다는 거죠. 왜? 1년에 시험을 한 번 보니까 어느 정도 합격자는 내보내야 되니까 라고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선 추정을 해보니 어쨌든 그렇게 됐고, 세 번째 특성, 각기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를 잃었습니다. 대다수를 잃었고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네. 됐고, 그래서 네 번째, 다만 해충학은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 기본서 내용들도 심화적인 내용들이 출제되어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서 내용이라 보면은 핵심 내용들이 요건데 해충학 같은 경우에 막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막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이 기본서 내용이 아닌 다른 기본서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어려웠죠.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해충학을 꽈락만 맞지 않았으면 사실 합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만 해충학이 꽈락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충학은 충분히 꽈락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1년 1회 시험으로 기본적인 합격자 수는 유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앞으로 합격률 20% 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약 8회에서 10회 평균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회 정도 20% 내외니까 약간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약 15% 정도. 그리고 좀 쉽게 낸다고 하면 합격률 약 25%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제가 한 6회, 7회만 했을 때만 해도 10%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시험이 이제 1년에 1회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추측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만 이게 쭉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언제든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요 나무이사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나무이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 결론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9회차, 10회차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서 전체 내용이 여러 개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 문제는 무조건 바닥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추는 문제로. 무조건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 어느 정도 점수는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한다 라고 하면은 점점 넓혀가시는 거예요. 점점 넓혀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핵심 내용이에요? 뭐가 핵심 내용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목생리학 이 교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거나 더 적게 다루지 않았어요. 다 거의 비슷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핵심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출제자가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합격하기 위한 사람들인 거야. 저희는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알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인강도 안 들으실 거고 내가 수험서도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이 부분 중요한데, 이 병에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나무의사 강의 준비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이 기출문제 풀었거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 부분에서 어차피 나오겠구나.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 부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진짜. 그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거를 객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화 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팩트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병리학 거거든요. 병리학 건데 자, 이렇게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주제, 세부주제까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문제 나왔느냐, 몇 문제 나왔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비중에서 얘가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녀석들이 나와요. 10.4% 차지한 녀석들, 9.6% 차지한 녀석들. 10.4%는 지금 여기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의 총론 부분. 그 다음에 이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의 중에 강론 부분 중에서 줄기병해라든지 잎병해가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아까 요 핵심 내용들에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균근, 곰팡이 역할 균근. 병리학에서 균근 파트는 지금까지 5에서 9회차까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0.8%밖에 안 되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다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먼저 쫙 보셔가지고 그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비중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차례차례 pu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가장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 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가져와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조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그것만 아시면 또 안 되겠죠. 정확하게 그건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여러분들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의 범위를 점점점 늘려나가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